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건 나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건강한 갈망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말하는 순간 너는 친구도 많잖아, 가족이 있잖아,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숨깁니다. 마치 외롭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해주려는 신호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도 조금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면 똑같이 외로운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외로움은 연결을 갈망하는 신호. 외로움은 사실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건 나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건강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오해하죠. 내가 부족해서 외로운 거야. 더 강해져야 해. 혼자서도 괜찮아야 해. 그렇게 외로움을 밀어내면 그건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독신 여성, 38살 수진 씨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좋은 회사, 괜찮은 연봉,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주말엔 친구들과 브런치도 먹고 SNS엔 웃는 사진도 올립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만 되면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요. 내일 또 월요일이네.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일은 즐거워요. 그런데 뭔가 텅 빈 느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외로워라고 말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게 뻔해요. 너 주변에 사람 많잖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수진 씨는 그냥 넷플릭스를 켜고 아무 드라마나 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다시 그 고요함이 밀려와요. 다음 실제 사례로 50대 가장, 52살 경수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죠.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어요. 다녀왔어. 왔어? 짧은 인사 후 경수 씨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경수 씨는 외로워요. 아내와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됐어요. 요즘 어때? 물어보면 그냥 그렇지 뭐라는 대답만 돌아오죠. 아이들은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보여요. 어느 날 경수 씨는 회사 후배에게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후배는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했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경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외로움을 숨기면 더 외로워진다. 우리는 외로움을 숨기는데 익숙해요. 괜찮아, 바빠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나약해 보일까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외로움을 숨기면 숨길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또 실제 사례로 40대 주부 이야기인데요. 45살 정희 씨는 20년 전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나름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큰아이가 대학 가고 작은아이도 고3이 되자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살아요. 정희 씨는 오후 2시쯤 되면 카페에 갑니다. 그냥 사람들 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무도 모르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봐요. 이럴 때면 친구들이 떠오르지만 전화하지 않아요.
다들 바쁠 텐데 나만 한가한 거 아니야? 실은 외로운 건데 그걸 말하면 왠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희 씨는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또 하나 실제 사례로 20대 대학생 이야기예요. 24살 민수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조별과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요. 겉보기엔 친구도 많고 활발해 보이죠. 하지만 민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해요. 핸드폰을 들고 단톡방을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를 봐요. 왜냐하면 조용해지면 그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나는 정말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일까? 조별과제 끝나면 연락 안 하는 친구들. SNS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어느 날 민수는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고 민수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상황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실제 사례로 60대 은퇴자 사연입니다. 69살 영희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명절에나 얼굴을 봐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 보거나 낮잠 자고 영희 씨는 집안일 하죠. 점심을 차려놓고 밥 먹어요라고 하면 남편은 묵묵히 먹습니다. 맛있어요? 응. 그게 전부예요. 영희 씨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인데 대화가 이렇게 없었나?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어요. 영희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그렇다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외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로워.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말로 꺼내기. 수진 씨는 어느 날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있잖아, 나 요즘 외로워. 사람들 만나도 왠지 공허해. 친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일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요. 그리고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정직한 거구나. 두 번째, 작은 연결 시도하기인데요. 경수 씨는 용기를 냈어요. 어느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산책 좀 할까?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나갔어요. 걸으면서 경수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나 좀 외로워.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그날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연결의 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 제대로 보내기.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해보자. 카페에서 멍하니 시간 보내는 대신 뭔가를 시작했어요. 글쓰기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고 정희 씨도 자기 이야기를 적었어요. 나는 지금 나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글을 쓰면서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걸.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덜 외로워요. 네 번째, 디지털 과의존 줄이기. 민수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하루 평균 7시간. 대부분 유튜브, SNS, 게임이었어요. 민수는 도전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핸드폰 꺼두기. 처음엔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엔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핸드폰 없이 얼굴 보고 대화했어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더 외로웠구나. 진짜 연결은 화면 너머가 아니라
눈을 마주칠 때 생기는 거였어요. 5번째, 작은 관심 나누기. 영희 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그분들과 차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저녁에 같이 뉴스 보면서 얘기 좀 해요. 난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 씨는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웃으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차이는 단 하나. 외로움을 인정하고 연결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숨기고 혼자 견디느냐입니다. 수진 씨는 요즘 일요일 밤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아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경수 씨는 아내와 매주 산책을 해요. 말이 많진 않지만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정희 씨는 글쓰기 클래스 친구들과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나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요. 민수는 핸드폰 사용 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줄었어요. 대신 친구들과 진짜 만나는 시간이 늘었죠. 영희 씨는 남편과 저녁마다 30분씩 대화를 나눠요. 때로는 침묵도 있지만 그 침묵이 예전처럼 외롭진 않아요. 외로움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살아있는 신호예요. 오늘 그 외로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연결이 시작됩니다. 어느 작가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은 그걸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보세요. 세상엔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와의 아름다운 연결을 만들 거예요.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 시 힘이 됩니다.